(96회) 매경 테스트 오답풀이. 아래는 96회 매경 테스트 사고력 문항 중 빈출 주제 및 정답률이 특별히 낮은 몇몇 문항을 선별한 것입니다. 경제와 경영 분야 학습을 돕고 향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상세한 풀이와 함께 문제를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경제 분야 사고력 문항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민간 지출을 거쳐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문항 속의 그림도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정부 구매는 공무원 급여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소비성 지출로 정부 지출이라고도 합니다. 정부는 경제가 경기순환 국면 상수축기, 즉 침체기 또는 불황기에 처하면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늘리거나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는 등 의도적으로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시도합니다. 이때 늘어난 정부 지출은 민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며 이렇게 늘어난 민간의 소득은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소비 지출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므로 정부 지출로 촉발된 최초의 소득 증가는 일회성 소비 지출 증가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득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소득은 다시 그 사람의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정부 지출 증가가 어떤 사람의 소득을 늘려 그 사람의 소비 지출을 늘리고 이렇게 늘어난 소비 지출이 다시 다른 사람의 소득을 늘려 그 사람의 소비 지출을 늘리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일종의 파급 효과인 셈입니다. 이때 승수효과는 민간의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더 커집니다. 한계 소비 성향은 늘어난 소득 중 얼마를 소비 지출에 쓰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동일한 정부 지출 증가로 파생되는 소비 지출 크기가 커집니다. 따라서 가에는 증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정부 구매 증가와 같은 정부의 재정 활동은 채권 시장과 같은 자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 구매를 늘리는데 필요한 재원을 주로 국공채를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던지 빚을 내던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상 세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을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탈세와 지하 경제를 조장하고 근로요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금 인상을 선택하는 이를 드뭅니다. 이는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체로 정부의 빚, 즉 국공채 발행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채권 시장에 국공채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채권 가격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시중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시중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상승이며 다에는 감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약하면 가에는 증가가, 나에는 상승이, 다에는 감소가 들어가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답은 이가 됩니다. 이 주제는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기사나 뉴스 등 실물 경제의 여러 맥락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경제 분야 사고력 문항으로 국민 경제에 발생할 법한 다양한 사건들이 국민 경제의 균형, 즉 물가와 국민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총공급은 경제의 생산 비용과 관계된 것으로 원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 및 곡물 가격과 같은 것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는 일련의 요인들은 총공급 능력을 위축시키므로 총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이와 반대로 생산 비용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을 총공급 능력을 확장시키므로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한편 총수요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의 합과 같습니다. 사건 1에서 무역 수지가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순수출이 증가하는 사건으로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사건 2는 경제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로 경제의 총공급 능력을 위축시킵니다. 따라서 이는 총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이 둘을 결합하면 경제의 총수요는 늘어나는데 총공급은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의 균형은 A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물가는 상승하는데 국민소득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순수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 효과가
총공급 감소 효과보다 크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국민소득은 감소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경제는 A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정답은 1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재무관리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자산의 투자 비중에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는 A 주식과 B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A 주식의 투자 비중에 A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곱한 값, B 주식의 투자 비중에 B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곱한 값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4%로 계산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W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좌변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우변은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가중평균한 것입니다. 이 식을 계산하면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